안녕하세요. 건법부자 유상목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건법부자 조건입니다. 또 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한번 임대형 기숙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잖아요. 그렇죠. 우리 실제 그 경매 물건인 땅으로 실제 조감도, 도면도 그려보고 도면적으로. 예, 그걸로 수익성이 날까 안 날까 맞아요. 이렇게 하다가 그 약간의 수익성에 대해서 실망을 좀 하고 소규모에 있어서. 그렇죠. 소규모에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쉽지가 수익이 쉽지 않더라라는 걸 느껴보고 난 다음에 네.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음. 왜냐하면 임대형 기숙사가 우리가 검토했던 이유가 기존의 고시원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상품으로 사업 수익을 한번 내볼까 하면서 네. 접근을 했다가 맞아요. 쉽지 않으니까 맞아요. 다시 그러면 고시원 쪽으로 가서 수익을 다시 생각해 볼까? 맞아요.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정확하게 있거든요. 얘기하면 이제 임대형 기숙사가 처음에 이제 관심을 갖고 네. 저희도 이렇게 접근을 했던 게 주차 기준이 굉장히 완화돼 있어서 그렇죠. 일반 주택에 비해서 네. 원룸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도심에서는 이제 주차보다는 이제 방의 개수가 더 중요하니까 저희 그렇죠. 입장에서는 사업성을 내기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검토를 했는데 이게 규모가 좀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이제 판단이 되니까 네. 그러면 저희가 또 주차장 규제가 좀 완화되어 있는 고시원에 대해서 그렇죠.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볼까 네. 해가지고 이제 관심을 또 갖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해 볼 주제는 네. 고시원과 임대형 기숙사를 한번 비교해서 네. 어떤 점이 차이점이 있고 또 어떤 차이점에 우리가 집중할 때 수익을 또 한번 내볼 수 있을지 네. 어떤 장점, 단점이 네, 네, 네. 있을지 네, 맞습니다. 그거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자료를 한번 준비했어요. 네. 자료를 보시면 일단 각 항목별로 제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서 네.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용도예요. 네. 네, 용도는 고시원은 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건 이제 건축법상 정의고 주택법에서는 이제 준주택이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지금 고시원 하나를 가지고 건축법과 주택법에서 공동으로 규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정의가 각각 법에서 이제 나타내고 있는 정의가 조금씩은 차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임대형 기숙사는 건축법에서는 이제 공동주택의 범주 안에 들어가도록 네.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준주택은 주택법 같고요. 근데 사실상 저거를 우리가 주택이 아닌데 네. 주택으로 규율을 하고 있으니까 뭔가 좀 현실하고 괴리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하도 이제 편법상 이제 주택의 용도로 활용을 하면서의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준주택이라는 개념이 이제 생겨난 거고 사실 오늘 봐야 될 내용은 저희가 이제 오히려 건축법 쪽에 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고 공동주택에 속한다라는 이런 차이가 있다. 네네. 요걸 더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잠깐 궁금한 거. 음. 우리 임대형 기숙사는 네. 보통 우리가 그 계획을 짤 때도 그 한 개의 독립된 건물로 네. 계획을 짰어요. 근데 우리 요즘에 도심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네. 고시원이 한 개 독립된 건물이 아니라 네. 그냥 근생 건물의 한 층 네. 이렇게 있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도 가능하죠. 규율을 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법은 네. 법무사님 잘 아시겠지만 법에서 정한 사항만 지키면 되잖아요. 음. 법에서 층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단독된 건물로 해라. 라는 그런 내용은 법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안에만 들어가면 그렇죠. 뭐 상관이 없는 2종 근린생활 시설이면서 이제 앞으로 얘기해야 할 그 조건만 유지가 된다 네. 그러면 네. 그러면 그거는 고시원으로서 문제가 없다 라고 좋습니다. 되는 겁니다. 그럼 정의를 한번 또 알려주시죠. 예, 그래서 다중생활시설로서 이게 이제 고시원이라는 거를 법적인 용어로 다중생활시설이라고 표현을 해요. 건축법에서. 그래서 이건 고시원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중생활시설로 면적이 500제곱미터, 약 한 150제곱미터 네. 이하여야 한다. 미만이어야 한다. 더 작아야 한다. 150평 넘어가면 그러면 이제 숙박시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적용되는 규제가 또 달라져요. 네, 그리고 임대형 기숙사는 실수가 오히려 더 커야 한다. 20실 이상. 네. 그러니까 소규모에서 지난번에 임대형 기숙사 말씀드렸지만 맞아요. 소규모로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0실 이상이고 공동시설로 이용하는 세대수가 50% 이상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고시원은 호실수의 제한이 없나요? 호실수 자체는 나중에 보면 면적의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호실수의 제한과 면적의 제한을 같이 지키는 네, 그 상태에서 세대를 구분할 수 있다.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개별 분양은 둘 다 불가합니다. 특히 임대형 기숙사는 공동주택이지만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지만 불가하다. 네, 이거는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면적 기준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50평 이내에 몇 세대를 하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요 규정은 지켜야 합니다. 단 요거는 서울시 기준
서울시. 네, 서울시 기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는 유념을 하셔야 되고 7제곱미터 이상이네요. 네, 전용 공간은 7제곱미터 이상. 화장실까지 독립적으로 전용 공간에 설치하게 되면 최소 9제곱미터 이상을 설치해요. 세평이 조금 안 되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대형 기숙사는 14제곱미터. 이거는 원래 10제곱미터인데 네. 150인 이하의 4제곱미터를 제가 포함했을 때 14제곱미터다. 임대형 기숙사가 좀 더 큰 거죠. 그렇죠. 네, 그래도 그렇습니다. 생활의 질은 조금 더 높겠네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그 면적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기존 저희가 이제 관심 있는 게 건물을 용도 변경하는 것도 특히 네. 이 고시원에서는 네. 저희가 이제 용도 변경하는 게 좀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용도 변경이 가능한 것, 그 다음에 용도 변경은 하게 되면 네.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이 면적 기준이라든지 소방 규정,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들 네네. 이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용도 변경에서 확인을 저 용도 해야 변경은 됩니다. 기존에 그러니까 고시원이 아니었던 건물도 네, 우리가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서 고시원을 그렇죠. 만들 수 있다. 그렇죠. 다만 고시원의 앞으로 말씀드릴 어떤 규정에 부합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건물 자체가 그 확보하고 있는 그 시설이 이 고시원으로서의 요건은 충족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우리 일반적인 상식적으로는 그러니까 상식에서 접근하면 고시원을 이렇게 쉽게 용도 변경하지 못하는 이유가 소방법이 굉장히 강화돼 있다.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제한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실제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시원도 그 기준이 많이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과거 기준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완화돼 있어서 네. 기존의 고시원을 단순하게 리모델링해서 쓰는 거는 큰 제한이 사실 없는데 네네. 새로 그린생활시설을 2종, 예를 들어서 아까 용도에 2종 그린생활시설 아니었습니까? 네. 이 2종 그린생활시설을 내가 고시원으로 용도 변경하겠다 라고 하면 거기에 소방법이라든지 그런 규정들이 좀 많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건 확인하셔야 돼요. 네. 뒤에 설명도 좀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용도 변경은 필수. 내용이 같습니다. 임대형 기숙사도 용도 변경을 통해서 가능은 합니다. 다만 앞으로 말씀드릴 또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규정들에 대해서 임대형 기숙사도 당연히 용도 변경의 이 필수 규정들을 지켜야 한다. 네, 좋아요. 네. 대수서는 이게 너무 상황에 따라 달라요. 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이건 따로 시간을 내던지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 창문의 설치 규정. 제가 그 예전에 공부할 때 네. 고시원 총무했었잖아요. 네. 고시원 총무하면서 공부 주경 네, 야독해서 네, 제가 네, 봉사를 네, 했는데 알죠. 그때는 저 창문 있는 방이 고시원 중에서 비싸겠죠? 또 좋은 방이었어요. 네, 그렇죠. 저는 창문 없는 방에만 살아봤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는 아예 법적으로 설치 기준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창문은 반드시 설치해야 되고 시설설 및 욕조는 설치 불가하고 그다음에 공용시설에 지하층을 두지 말고 공용시설 제외하고 네. 지하에는 이제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에는 지하 주택의 공급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책상이 설치돼야 되고 공용시설, 공용 부엌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이 설치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건 뭐 기본적으로 난간 설치, 추락 방지, 그다음에 복도에 대한 규정들이 있고 임대형 기숙사도 임대형 기숙사는 고시원과 차이는 일단 세대수, 세대수, 예, 최소 개수가. 세대수. 예, 고시원은 이런 게 이제 없으니까. 네네. 그리고 지하에 안 되는 건 똑같고요. 화장실하고 세면대, 환기 이런 그 적절히 갖춰라. 이거는 사실상 독립된 주거 형태 아닙니까? 네, 그죠? 그렇죠. 고시원은 공용의 시설로 통해서 주방 시설이라든지 취사 시설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게 있어야 되는데 임대형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 독립된 시설. 뭐 이건 기본적인 난간 시설이고 복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1인 1실을 기본으로 하고 최대 3인 1실까지도 가능할 것. 이게 이제 재미있는 특징입니다. 공용 취사 시설로는 세탁실, 휴게실, 뭐 취사 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드린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네요. 취사 시설을 얘는 개별적으로 설치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열을 가열해서 음식을 하는 게 안 된다. 이렇게 전자레인지 큰 문제 없어요. 공용 주방은 있잖아요. 공용 주방 있습니다. 공용 주방에는 이제 그 열을 가해서 취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임대형 기숙사는 완전히 이제 오피스텔 개념과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개별적인 취사가 가능하고 지하에 공용만 시설이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임대형 기숙사 용도로는 불가합니다. 네, 이것도 특이한 사항으로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지하는 고시원은 지하에 공용시설이 가능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용 주방이라든지 세탁실이라든지 그런 그렇죠. 것들 가능한데 그렇죠. 임대형 기숙사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차 기준 요것 때문에 참 재밌죠. 그렇죠. 134제곱미터당 한 대 고시원은요. 그래서 일반 그린생활시설의 제한과 그렇죠. 같다. 네, 일반 상가 건물.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얘는 200제곱미터 굉장히 완화가 많이 돼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상가보다 더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어 하신 이 소방법, 건축법, 다중이용 특별법, 네. 이 세 가지가 네. 이제 그 고시원의 소방 관련 제한을 하는 대표적인 규정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서 그렇죠. 제가 대표적인 기준 사항만 이렇게 네.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간단히 좀 정리해 주세요. 네, 간단히. 그래서 일단은 소방법상 탈출 규정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면적 제한 없이 지하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탈출구를 둬야 한다. 창문에 보통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네. 그 줄 매달 수 있게 해서 왕관기. 왕관기. 네, 그거는 이제 다중이용 특별법으로 관련해서 또 규제가 별도로 있고, 그러니까 각각에서 정한 규제들이 다 있고 그거 이상씩은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6층 이상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전세대 이제 스프링클러 소방법상 그렇고요. 이거는 임대형 기숙사도 같습니다. 저희 6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 지난번에 건법부자에서도 얘기했죠. 6층 이상 건물이 사업성이 있나? 네, 그래서 6층 이상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전층에 다 지하 전세대 전층에 스프링클러 설치. 그래서 지하 5층까지 건축하는 것과 6층 이상 건축하는 건 차이가 다른 있습니다. 문제로 한번 살펴봐야 된다.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건축법상 지하 공간, 요거는 이제 고시원에만 해당이 되겠죠. 네. 지하를 고시원만 이제 가능하니까 50제곱미터 이상 설치 시에 지하에 피난 계단, 그리고 외부로 통하는 창이 있어야 한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고시원만의 특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고 새롭게 이제 시공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중 이용에 관한 특별법, 이 법으로 인해서 4층까지는 완강기인데 5층 이상 되게 되면 피난층으로 이동 가능한 통로, 피난층이라는 건 이제 옥상이라든지 아니면 외부로 통하는 별도의 공간, 이런 피난 공간이 필요하다. 얘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고. 이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소방 규정은 어떻게 보면 고시원이 더 이렇게 까다롭습니다. 고시원이 훨씬 더 까다롭네요. 그러니까 저걸 실제로 용도 변경이나 이렇게 해서 새로 개설을 하려면 저런 규정들을 다 지켜야 되는데 맞습니다. 저런 걸 지키다 보면 이제 면적이 아무래도 면적이나 시설비나 그렇죠. 네. 실질적인 그 현실 가능성, 뭐 공간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도 반드시 따져봐야 되고. 그다음에 공유 공간 의무 규정, 요거는 공유 공간의 의무 규정이 특별되었고 그렇죠. 한 층에 전용 및 공유 공간 시청 가능한데 얘는 딱 면적 규정이 있죠. 얘는 그런 면적 규정이 정해지는 않거든요. 근데 얘는 일정 면적 이상을 확보를 해라라고 딱 정해놨습니다. 고시원은 사실상 공유 공간이 없어도 그냥 뭐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주방이나 세탁실, 뭐 화장실 이 정도만 있다면 그렇죠. 그게 공유 공간이니까 그렇죠. 기본적인 건 있어야지. 그런데 그거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는데. 얘는 딱 한 명당 4제곱미터 확보해라 라는 규정이 있죠. 이것 때문에 저희가 좀 피곤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임대형 기숙사는 제가 150제곱미터 이하, 150인 이하일 때 4제곱미터라고 말씀드린 거고 이제 규모별로 공간 규정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조합, 용도 조합이라는 건 뭐냐면 저희가 건물을 특히 혹은 신축했을 때 건물의 다른 용도를 조합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시원과 단독주택을 만들어서 주인 세대를 거주한다든지 그런 거 가능합니다. 그러면 고시원 1층은 이제 보통 일반 상가를 놓고 2층, 3층을 고시원으로 하겠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네, 가능합니다. 그런 조합이 가능하다. 이건 지금 주택일 때 가능할 거냐 이걸 지금 판단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혹시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1층의 상가, 2층, 3층의 고시원이 되느냐도 모르실 수도 있죠. 그런 것도 조합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얘도 역시 주인 세대하고 근린생활시설 조합이 가능합니다. 1층에 근린생활시설, 그 다음에 2, 3, 4층에 뭐 임대형 기숙사. 그래서 임대형 기숙사만 맞추면 그 이외에 이런 조합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특징이 아무래도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가다 보니까 발코니 확장이 어렵다.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얘는 공동주택의 범주에 들어가니까 발코니 확장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사항으로는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던 일정 규모 이상 되지 않으면 사업성이 떨어지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저 발코니 확장 불가는 일반 상가 같은 경우에는 다 적용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확장은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발코니를 둘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둘 수는 있죠. 그래서 고시원도 발코니를 둘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뭐 흡연을 한다든지 뭐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바람을 쐰다든지 그런 공간은 되지만 주택처럼 아파트처럼 뭐 다세대 주택처럼
발코니 확장을 해서 전용 공간으로 쓰는 것은 이제 안 된다. 네. 네. 오늘 이제 고시원과 임대형 기숙사의 어떤 법적 규정들로 필요한 시설이나 아니면 이런 장단점, 뭐 최소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요건들, 네, 이런 요건들 것들이 이제 요약했죠. 쭉 정리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 수익을 낼 때 뭐 어떤 방식으로 내든지 그거에 적합하게 법을 알고 건축을 하면 그럼요. 거기에서 이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건법부자의 취지고, 네. 지금 이러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요즘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고시원에 관심 굉장히 많으시고 많죠. 네. 임대형 기숙사에 관심 굉장히 많으시니까 저희가 정리해드린 이 내용으로 한번 사업 수익을 다시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